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근데 이 용어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써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난 널 좋아해. 그러면 이게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그냥 정말로 난 널 좋아하는 거죠. 액면의 의미는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느냐, 앞뒤에 어떤 내용의 말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 즉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난 널 좋아해 라는 말을 엄마가 자식한테 하느냐, 아니면 연인끼리 하느냐, 아니면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헤어지는 연인끼리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써있는 액면 글자는 난 널 좋아하니까 이게 좋아하는 내용의 말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텍스트는 뭐냐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난 널 좋아하니까 난 널 좋아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서브텍스트는 그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본심,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 즉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대사를 분석할 때 이 서브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브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대사를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사의 흐름 속에서, 즉 전체적인 대본의 흐름 속에서 여기는 얘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구나. 즉 액면은 난 널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흑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가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대사 분석을 통해서 서브텍스트를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 분석을 하려면 이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맥락들, 그걸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 컨텍스트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실제적인 마음은 이런 거구나. 얘가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서브텍스트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창문 열려 있잖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텍스트는 창문 열려 있잖아 라는 거죠. 창문이 열려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창문 열려 있잖아 라는 말을 독립군들이 일본군이나 밀정이 모르게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 열려 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방에 들어왔더니 방이 되게 추워. 겨울에 애가 창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창문 열려 있잖아.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진 않겠죠? 창문 열려 있잖아. 창문 닫아야지. 너 왜 이렇게 난방비 아까운데 창문을 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창문 열려 있잖아 하는 경우, 이때가 똑같은 창문 열려 있지 않은데 앞뒤에 어떤 맥락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본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컨텍스트를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가 연구, 작품 분석, 이 작품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이 작품이 나왔는가, 이런 걸 가끔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작품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이것들을 파악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가진 의미,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 분석들을 할 때 작가 분석도 하고 시대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분석할 때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썼지? 이거 어떤 시대에 썼지? 어떤 문화 사회적 배경에서 이 작품을 썼지?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이 나온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맥락을 파악하고 인물끼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작품에 흐르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컨텍스트를 파악한다고 하는 거죠. 그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한독립 만세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이게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 순교를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8.15 광복절에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게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겠죠. 즉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 배경과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한독립 만세, 그걸 외칠 때의 마음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9년에는 대한의 독립을 원하는 선조들의 어떤 절절한 절규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대한독립 만세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똑같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텍스트를 놓고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도 이제 달라지겠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 단순하게 문 닫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 닫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말 그대로 문이 열렸으니까 문 닫아 이럴 수가 있는데 추우니까 문 닫아 이럴 수가 있죠. 야, 문 닫아. 아이씨, 추워. 문 닫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애들끼리 이제 다툴 때, 심각하게 얘기할 때, 뭔가 애들 다 나가게끔 하고, 야, 문 닫아. 문 닫으라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모기가 들어오니까 문 닫아. 모기 들어와 문 닫아. 이럴 때가 다 다르겠죠. 이게 똑같은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너 좋아해. 하고 반지를 내밀어. 이런 경우가 너 좋아해. 하고 칼을 내밀어. 이 경우.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너 좋아해. 라는 텍스트인데 그 뒤에 오는 행동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너 좋아해. 하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반지를 꺼낸다. 그럼 이거는 뭐 정말로 좋아하니까 결혼해줘. 나랑 사귀어줘.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근데 너 좋아해. 해놓고 칼을 딱 빼들어요. 그러면 이 너 좋아해가 앞에 반지를 꺼내는 너 좋아해하고 똑같은 의미로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똑같은데 이런 맥락에 따라서 어떤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관계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사 분석을 하고 대본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텍스트는 뭐냐? 서브텍스트는 좀 아까 난 널 좋아해 라고 말을 했는데 텍스트가 난 널 좋아했는데 반지를 꺼내기 전에 난 널 좋아해와 칼을 꺼내기 전에 난 널 좋아해. 이거는 내가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겠죠? 즉,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어떤 욕망. 이걸 우리가 이제 서브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사를 갖다 하나 만들어 봤는데 남자가 나 오늘 친구들하고 술 먹기로 했는데 여자. 그래? 누구랑? 남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여자. 그래? 그럼 갔다 와. 근데 남자가 여기서 근데 나 많이 늦을 것 같은데 하면 여자가 좀 아까는 뭐 당연하게 흔쾌하게 갔다 와 했는데 말을 안 하죠. 그러다가 남자가 갔다 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갔다 오라고. 남자가 여자가 다시 갔다 오라고. 뭐 어때? 즉 처음에 갔다 와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흔쾌하게 친구들 만나는 거니까 그냥 갔다 와 이런 건데 갑자기 밤 늦게 온다 아니면 많이 늦을 것 같다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갔다 와 그럼 이 말은 진짜 갔다 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 나쁘니까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 그럼 갔다 와 이건 흔쾌하게 갔다 오라고 하는 거고 갔다 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즉 갔다 와가 처음에는 흔쾌하게 갔다 왔는데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알아서 해 이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춘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너 공부해 이러면 알아서 할게. 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 하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고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건드지 마라. 즉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는 게 텍스트인데 실제 마음은 나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이 텍스트 말고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서브가 지하로 흐르는 안쪽으로 흐르는 이런 거잖아요. 서브웨이, 지하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안쪽으로 흐르는 즉 대사의 액면 말고 이 액면의 안쪽으로 흐르는 이 인물의 마음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대사 분석의 이유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직관력이 있다. 연기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대사를 접근할 때 좀 더 쉽게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